어려운 거 다 끝났고 이제 하면 돼요. 그 경호에서 테스트도 받고 그리고 공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쯤이 돼서 선생님 C랑 P랑 헷갈려 이딴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일단 그렇죠? 이쯤이 돼서 그러면 안 되고 이제 남은 파트가 확률과 통계 이게 남았어요. 확률은 조금 어려워요. 경우의 수 연장선인 수학적인 확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쉽지가 않잖아요. 연장선인 그 확률은 뭐 쉽지 않아요. 근데 순수한 확률 문제의 경우는 해볼 만해요. 물론 후반전에 있는 독립시행 확률은 좀 까다롭긴 합니다만 한번 해보죠. 노트들 펴놓으시고 1등 했더라. 미적분 투시험 1등 했더라. 동생이랑 같이 1등 했더라. 공동 1등 해요. 확률 확률을 영어로? 퍼센티지? 비율이랑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P는 P예요. P는 P거든요. 아, 나 또 잘못 쓰는 거 아니야? 아이씨. 어우 깁니다. 아, 우리 앤디쌤 존경스러워요. 죄행일 영어로만 쓸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그죠? 영어로만. 판서가 되게 깔끔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 수학은 수학대로 프로바빌러티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확률. OT. 그 확률의 종류는 수학적 확률. 아우 지긋지긋해라. 수학적 확률. 니네 잘 아는 거 있어요?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 주사위 던져서 1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1. 그쵸? 1, 2, 3, 4, 5, 6 나오는데 한 가지니까.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라고 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죠?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입니다. 뭐 수학적인 확률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얘는 자연스럽게 경우의 수와 연결이 되겠죠. 경우의 수 지식이 없으면 전체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할 거야? 못 구하잖아, 그지? 못 구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 연결이 됩니다. 그럼 겨로 수학적 확률은 이미 끝나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순수 파트가 있어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배우는 파트가 순수 파트가 큰 틀에서 얘기하면 확률의 곱셈 정리고 작은 틀에서 얘기하면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따로 떼서 배울 생각이고 그 다음에 또 순수한 파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확률의 곱셈 정리 일종이기는 한데 독립시행 확률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한 번 했죠? 한 걸로 해요. 한 번 했습니다. 첫 시간에 쭉 훑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조건부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하학적인 확률이 있습니다. 기하학적인 확률. 얘는 도형적으로 나는 해석을 할 거야. 뭐 이런 뜻이거든요. 확률을. 쉽게 말해서 뭐 정사각형이 있대요. 여기에 화살을 쏴서 맞출 확률은 4분의 1일 거야.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정사각형을 4등분하게 되면. 그러니까 전체 넓이분의 해당되는 넓이가 4분의 1이니까 수학적인 확률처럼 4분의 1로 보자. 기본적인 컨셉은 이런데 기하학적인 확률. 좀 꼬라지를 딱 보니까 도형적인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등식의 영역 이것과 연결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죠. 그래요. 그런 상황입니다. 차가 앞에 대놔서 일단 핸드폰 들고 왔는데 아무튼 이 기하학적인 확률은요 수능에선 안 나와요. 교과 과정에 빠져 있어요. 근데 내신에는 나와요. 그리고 기하학적 확률에서 수능에 단독으로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 써먹는 컨셉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는 다룰 생각이에요. 됐죠? 그래요. 안 나옵니다. 내신에 나올 수 있어요. 통계적 확률. 기하학적인 확률 얘기를 좀 더 해보면 그 비퐁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게 있어요. 비퐁의 바늘 문제라고 해서 참 이게 이상한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바늘을 나무 막대기에 자기장에 있는 나무 막대 막 던지시더니 원주율을 계산을 해내셨어요. 미친 새끼죠. 미친 분이십니다.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면 됩니다. 통계적인 확률은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수학적인 확률로 계산하기가 애매한 거. 오늘 비올 확률이 얼마야? 그 일기예보에 나왔다고 쳐요. 오늘 비올 확률이 뭐 10%입니다 나왔다고 쳐요. 가만히 있어보자. 걔를 수학적인 확률을 어떻게 분석하지? 물 분자의 입자의 개수를 세나? 입자의 개수를 센 다음에 개수를 세보니까 올 것 같아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게 곤란하니까 경험적으로 판단하러 가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이 시기가 되면은 몇 년 또는 몇십 년 정도의 데이터를 보면 비가 왔던 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비가 안 왔던 날이 있을 거고 그 경험적으로 좀 판단하게 되죠. 뭐 그런 컨셉이 이제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뭐 이런 거예요. 수학적인 확률이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는 소리는 주사위를 이렇게 내가 6번을 던지면 항상 1은 한 번만 나오나요? 아닐 수 있잖아, 그지?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는데 수학적인 확률은 말 그대로 그 뭐랄까 이상적인 세계에서 꿈꾸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통계적인 확률은 시행의 수가 충분히 커지게 되면 수학적인 확률과 근사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시행의 수가 10번일 때보다 100번일 때 100번일 때보다 1000번일 때 1000번일 때보다 한 1조번일 때 거의 수학적인 확률과 일치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여기까지는 됐어요? 이상적인 세계로 근사하게 될 거니까. 통계적인 확률은 뭐 두 가지 정도로 따질 수 있을 거야. 경험적으로 판단을 하거나 대표적인 예를 들어놨죠. 뭐 비 올 확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 암에 걸리면 뭐 어떻게 해요? 세포의 개수를 세나요? 암이 될런지 안 될런지 세포의 개수를 뭐 그럴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약간 좀 경험적인 확률 이런 것들 통계적인 확률을 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행의 수가 아주 커지면 그냥 일반항을 네모라고 할게요. 얘는 수학적인 확률로 근사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멋있어 보이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경험적으로 따지거나 그냥 리미트 때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얘는 이제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종류는 이렇게 있어요. 지금 다뤄드릴 것은요. 여기 포커스를 맞춰서 시작을 해보려고 조건부 확률부터 쭉 한번 가보려고. 됐어요? 순수 확률 파트부터 하죠. 뭐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고요. 설명 다 하죠, 뭐. 조건부 확률은 시험에 연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 4년 동안 유행을 보면 3년 동안 유행을 보면 이 두 개가 섞여서 나오고 있어요, 계속. 조건부 확률이나 독립시행 확률이 섞여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문제. 킬러 문제 턱밑까지 오는 확률 통계 문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조건부 확률은 정의부터 내리자. 확률을 probability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확률은 좀 집합적으로 표현을 해요. 말로 설명을 할게요. 확률의 용어가 몇 개 있어요. 한번 따라해봐. 표본, 공간, 근원, 사건, 전사건, 공사건, 여사건. 듣는 순간 뭔가 이렇게 뭐 많이 들어본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거야. 표본 공간은 뭐냐면 확률이 정의될 수 있는 큰 집합,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고요. 근원 사건은 뭐냐면 그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것을 근원 사건이라고 해요. 이게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뚝 자르자. 뚝 잘라가지고 확률은 집합으로 표시한다. 따라해봐. 집합. 그렇게 표시한다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주사위 눈이 나올 때 표본 공간을 써보세요. 그러면 이거지 않겠니? 3, 4, 5, 6 이렇게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나는 1이라는 원소에 1대1 대응을 시킨 거고 2라는 눈이 나오는 사건을 2라는 원소에 1대1 대응을 시키면 되는 거니까 얘를 표본 공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얘잖아. 그럼 표본 공간에서 원소의 개수가 6개고요. 그런 사건이 여기 하나밖에 지금 없잖아. 6분의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됐어. 집합으로 표시한다. 된 걸로? 그렇게 가요. 그러면 조건부 확률의 정의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PA 그렇게 쓰지 않니? PA,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probability 이게 over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던 것 같아. 그럼 얘가 그 경우의 수의 기호를 보면 and로 엮일 때가 있고 or로 엮일 때가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여기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됐죠? 이거 여사건이라고 부르잖아요. 되는 거지. 그러면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 같은 경우에는 전체 내가 남자일 확률이 1이잖아. 1인 걸로 해요. 여기서 이제 PA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이제 작성하러 가는 거고, 얘는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기 때문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다가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얘를 빼러 가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러 가야 돼. 집합의 원소의 개수 셀 때도 그렇잖아. 그리고 포함 배제 원리에서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런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집합적으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그 드모러간의 법칙을 쓸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만약에 너의 여집합을 했잖아요. 그러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됐죠? 하는 것은 바꿀 수도 있겠죠. 뭐 여기에다가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바꾸셔도 돼요. 그 다음에 원래 정의를 보면 이 구름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다 보니까 1에서 P의 A 교집합 B를 빼도 뭐 되는 거예요.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조건 확률의 정의를 내리기 전에 용어를 잠깐 살펴봤는데 결론은 뭐 그렇다. 집합으로 열심히 표현하더라. 뭐 그런 거 아셔야 돼요.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따로 떼서 이제 하나 보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라는 사건에서 B라는 사건을 이상하잖아, 그지? 이상한데 얘를 니네가 알고 있는 식으로 바꿔보면 해볼 만해요. 그렇죠. 얘가 B에다가 여집합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